사비성의 아침 햇살이 궁궐의 붉은 기와를 물들이던 그날, 태자 의자는 아버지 무왕의 등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무왕은 백제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아버지, 무엇을 그리 걱정하십니까? 무왕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의자야, 너는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백제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세운 이 땅은 영원한 것은 없다. 무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신라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당나라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고구려마저 내분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태자 의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오르는 야망을 억누르려 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무예와 학문으로 이름을 떨쳤고 궁중의 신하들은 그를 백제의 미래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항상 걱정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아버지,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왕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자야, 왕이 된다는 것은 백성들의 운명을 짊어지는 것이다. 한 번의 실수로 수백만 명의 생명이 사라질 수 있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겠느냐? 예, 아버지. 하지만 그때의 의자는 몰랐다. 자신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641년 무왕이 세상을 떠났다. 태자 의자는 27세의 나이로 백제 제31대 왕으로 즉위했다. 즉위식 당일 사비성은 축제 분위기였다. 백성들은 새로운 왕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폐하, 신라군이 서쪽 국경을 침범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좌평 성충이 급히 대전으로 들어왔다. 의자왕은 용상에서 일어나 지도를 펼쳐보았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대략 3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자왕의 눈에 야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백제를 다시 한반도의 패자로 만드는 것. 군사를 집결시켜라. 나는 직접 출정하겠다. 폐하, 너무 성급하십니다. 신라와의 전쟁은 신중하게. 성충,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백제가 언제까지 움츠려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전투는 백제의 압승이었다. 의자왕은 선봉에 서서 직접 검을 휘둘렸고 그의 용맹함에 감화된 백제군은 신라군을 대파했다. 사비성으로 돌아온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다. 만세, 의자왕 만세. 하지만 성충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이 승리가 더 큰 재앙의 시작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연이은 승리가 계속되었다. 의자왕은 신라의 40여 성을 점령했고 백제의 영토는 크게 확장되었다. 궁중에서는 연일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다. 폐하는 정말 영웅이십니다. 젊은 신하들은 의자왕을 추켜 세웠다. 그들은 왕의 무용담을 듣기 위해 매일 밤 궁궐로 모여들었다. 신라놈들이 우리 백제의 힘을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의자왕은 술잔을 들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나 한 구석에서 성충과 계백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의자왕은 점점 더 화려한 궁중 생활에 빠져들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사비성 후원에는 연못을 파고 누각을 세워 삼천궁녀들의 거처로 삼았다. 폐하, 오늘 밤은
어느 전각에서 머무르시겠습니까? 궁녀들의 우두머리인 은화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녀는 신라에서 온 미인으로 의자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오늘은 향원전으로 가겠다. 그곳에 연꽃이 한창이라고 했지. 예, 폐하. 달빛 아래 연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의자왕은 은화의 손을 잡고 후원으로 향했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고 수많은 궁녀들이 비단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 가야금과 거문고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바로 태평성대가 아니겠는가. 의자왕은 은화를 안고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순간에도 당나라와 신라는 백제 침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충, 자네 표정이 왜 그리 어두운가? 우리가 이기고 있지 않나? 폐하, 승리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신라는 분명 당나라에 원군을 요청할 것입니다. 당나라, 의자왕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그 머나먼 나라가 우리를 어찌하겠는가? 성충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당나라의 정보망이 백제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승리에 취한 왕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궁궐의 연회는 더욱 화려해졌다. 의자왕은 삼천 궁녀들과 신하들에 둘러싸여 끝없는 찬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백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폐하, 고구려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고구려, 그들이 무슨 일로? 연개소문이 백제와의 동맹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신라와 당나라에 맞서 함께 싸우자는 것 같습니다. 의자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연개소문. 그는 고구려의 실권자였다. 만약 고구려와 동맹을 맺는다면 좋다. 내일 아침에 고구려 사신을 만나겠다. 의자왕의 궁중 생활은 점점 더 화려해졌다. 그는 백제 각지는 물론 고구려, 신라, 심지어 당나라에서까지 미인들을 선발하여 궁궐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삼천궁녀라 불리며 사비성 후원의 크고 작은 전각들에서 살았다. 은화, 오늘 밤 연못가에서 달구경을 하자. 의자왕은 가장 총애하는 궁녀 은화를 불렀다. 그녀는 신라 출신의 미인으로 춤과 노래에 뛰어났다. 폐하, 오늘 밤은 보름달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은화의 곁에는 고구려 출신의 청옥과 백제 토박이인 홍련이 함께 있었다. 이들은 의자왕이 가장 아끼는 삼총애였다. 좋다. 모든 궁녀들을 불러라. 오늘 밤은 성대한 연회를 열겠다. 사비성 후원의 연못가에는 수백 개의 등불이 켜졌다. 삼천 궁녀들은 각자 고운 비단옷을 입고 나타났다. 어떤 이는 가야금을 타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또 어떤 이는 시를 읊거나 그림을 그렸다. 폐하, 제가 새로 배운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옥이 나서며 서역의 춤사위를 선보였다. 그녀의 몸짓은 마치 나비가 꽃밭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의자왕은 술에 취해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성충이 급히 나타났다. 폐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성충, 지금은 연회 중이다. 내일 아침에 들으면 안 되겠는가? 폐하, 신라가 당나라와 밀약을 맺었다는 정보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자왕은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내일 아침에 하자. 오늘 밤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
성충은 할 말을 잃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시기의 왕은 오직 향락에만 빠져 있었다. 홍련, 내가 지은 시를 들려다오. 예, 폐하. 홍련이 고개를 숙이며 시를 읊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연꽃이 피어나고 임금님의 덕으로 세상이 평화롭네. 삼천궁녀 모두 모여 태평성대를 노래하네. 좋다, 정말 좋다. 이것이 바로 태평성대가 아니겠는가. 의자왕은 홍련을 곁으로 불러 포상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이 순간 당나라에서는 백제 침공을 위한 대군이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연회는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의자왕은 은화, 청옥, 홍련과 함께 향원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며 춤을 추었다. 폐하, 저희가 있는 한 폐하께서는 영원히 행복하실 것입니다. 은화가 의자왕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그렇다. 너희가 있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왕이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궁궐 밖에서는 이미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고구려 사신 우소는 야심찬 젊은 장수였다. 그는 의자왕 앞에서 정중하게 예를 표했다. 백제의 위대한 왕이시여, 연개소문 대망리지께서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편지를 읽어본 의자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연개소문은 백제와 고구려가 힘을 합쳐 신라를 멸망시키고 당나라의 야심을 꺾자고 제안했다. 훌륭한 제안이다. 우소, 연개소문에게 전하라. 백제는 기꺼이 동맹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성충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다. 폐하, 고구려와의 동맹은 당나라를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성충, 자네는 너무 소심하다. 이제 우리에게는 고구려라는 든든한 우방이 있다. 당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660년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당나라 13만 대군이 소정방의 지휘 아래 백제로 향했다. 동시에 신라군 5만이 김유신의 지휘 아래 백제 남쪽으로 진격했다. 폐하, 적군이 황산벌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급보를 받은 의자왕은 당황했다. 그는 당나라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규모로 침입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고구려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고구려에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의자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동맹국의 배신인가? 아니면 고구려 자체가 위험에 처한 것인가? 계백을 불러라. 어느 날 밤 의자왕이 향원전에서 삼총애와 함께 있을 때였다. 은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폐하, 소녀가 감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인가? 은화. 궁궐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자왕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은화, 너는 궁궐 안에서 아름답게 춤이나 추면 된다. 나라실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청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폐하, 저는 고구려 출신입니다. 고구려에서 들은 소문으로는 당나라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청옥,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가? 홍련이 두 사람을 말리며 나섰다. 폐하, 저희는 단지 폐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충대인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면 그만하라. 의자왕이 소리를 질렀다. 삼천궁녀들이 모두 놀라 떨었다.
나는 지금까지 승리만 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너희는 그런 걱정 말고 나를 즐겁게 해다오. 하지만 은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신라 출신으로서 두 나라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폐하, 소녀가 신라에 있을 때 들은 바로는 김춘추가 당나라에 여러 번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분명 큰 일을 도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자왕은 은화의 말에 잠시 심각해졌다. 하지만 곧 술잔을 들며 말했다. 은화, 너는 정말 영리하다. 하지만 걱정 마라. 고구려와 동맹을 맺었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그때 궁녀 중 한 명이 급히 달려왔다. 폐하, 성충대인께서 급히 뵙자고 하십니다. 매우 심각한 표정이십니다. 의자왕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즐거운 시간을 방해받는 것이 불쾌했다. 알았다. 잠시 다녀오겠다. 의자왕이 나간 후 삼천궁녀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언니,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요? 어린 궁녀가 은화에게 물었다. 모르겠다. 하지만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청옥이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홍련이 물었다. 폐하를 잘 모시는 것 외에는. 하지만 폐하께서 정치에 더 신경 쓰시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은화의 말에 모든 궁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단순한 향락의 도구가 아니라 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여인들이었다. 계백은 의자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폐하, 신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적을 막아보겠습니다. 계백 5천으로 13만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폐하께서 사비성을 방어할 시간을. 의자왕은 계백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계백, 나는 너무 오만했다. 성충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폐하, 후회는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백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계백이 떠난 후 의자왕은 홀로 궁궐을 거닐었다. 한때 승리의 환호로 가득했던 사비성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다.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대는 처절한 싸움을 벌였다. 그들은 화랑관창을 비롯한 신라의 젊은 장수들과 죽음의 무도를 줬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계백은 마지막 순간까지 검을 휘둘렀지만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폐하, 계백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의자왕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마지막 방패가 사라진 것이었다. 계백이 황산벌로 출정한 후 사비성의 분위기는 급속히 어두워졌다. 삼천궁녀들도 더 이상 화려한 연회를 즐길 수 없었다. 은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청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함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폐하를 끝까지 모셔야 해요. 은화가 다른 궁녀들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홍련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궁궐 밖에서 백성들이 피난을 가고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그때 의자왕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다. 폐하. 궁녀들이 모두 일어나 절을 했다. 너희들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의자왕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폐하, 저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의 자리는 폐하 곁입니다.
은화가 대답했다. 은화, 너는 신라 출신이다. 신라로 돌아가면 안전할 것이다. 폐하, 저는 이미 백제인입니다. 폐하의 여인입니다. 청옥도 나섰다. 폐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홍련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폐하, 저희는 모두 폐하와 함께 하겠습니다. 살든 죽든 함께 하겠습니다. 의자왕은 그들의 말에 감동받았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따르겠다는 여인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너희는 전다. 아직 살 길이 있다. 폐하, 저희에게는 폐하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화의 말에 모든 궁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의자왕은 삼천 궁녀들과 함께 마지막 연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제는 웃음소리 대신 눈물이 흘렀다. 폐하, 저희가 마지막으로 춤을 추겠습니다. 궁녀들이 하나씩 나와 춤을 추었다. 그들의 춤사위는 애절하고 아름다웠다. 마치 백제의 마지막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의자왕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자비성은 포위되었다. 성 위에서 내려다본 의자왕의 눈에는 끝없는 적군이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폐하, 항복하십시오. 늙은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항복하면 적어도 백성들은 살 수 있습니다. 의자왕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왕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나는 백제의 왕이다.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그때 은화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연했다. 폐하, 궁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의자왕은 후원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삼천 궁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폐하, 저희는 폐하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청옥이 말했다. 하지만 적군의 손에 잡혀 욕을 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홍련이 이어서 말했다. 저희는 깨끗한 몸으로 폐하를 모시고 싶습니다. 의자왕은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 된다. 너희는 아직 전다. 살아야 한다. 폐하, 저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선택한 길입니다. 은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부소산 절벽에서 참극이 일어났다. 삼천 궁녀들은 흰 옷을 입고 하나씩 백제강으로 몸을 던졌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았다. 폐하를 사랑했습니다. 은화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청옥과 홍련도 손을 잡고 함께 강물로 뛰어들었다. 안 돼, 안 돼. 의자왕이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다. 백제강은 하얀 꽃잎들로 가득 찼다. 구세 사람들은 이 꽃을 낙화라고 불렀고 그 절벽을 낙화암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성 안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궁궐 안에서도 투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폐하,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성충은 어디에 있는가? 성충대인은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폐하께서 자신의 충언을 듣지 않으셨다며 의자왕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의 충신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이제 삼천궁녀들마저 모두 세상을 떠났다. 마침내 사비성이 함락되었다. 의자왕은 왕궁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사로잡히고 말았다. 당나라, 낙양. 의자왕은 작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한때 넓은 궁궐을 누비던 그는 이제 몇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좁은 공간에 갇혔다. 의자왕, 내가 좀 더 현명했다면 백제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나라 관리가 비웃듯이 말했다. 나는 여전히 백제의 왕이다. 왕, 이미 사라진 나라의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의자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사비성을 보았다. 계백의 마지막 모습을, 성충의 걱정 어린 표정을,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는 자신에게 되물었다. 승리에 취해 신중함을 잃었던 것인가? 신하들의 충언을 무시했던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백제를 지킬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인가? 감옥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에서 의자왕은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아버지 무왕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성충의 마지막 충언이, 계백의 비장한 각오가 차례로 떠올랐다. 유배 생활이 길어질수록 의자왕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명료해졌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나는 너무 성급했다. 백제의 힘을 과신했고 적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어느 날 감옥에 한 늙은 백제 신하가 찾아왔다. 그는 의자왕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폐하, 아직도 저희를 기다리는 백제 유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내가 그들을 망쳤다고? 아닙니다, 폐하. 폐하는 백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자왕은 고개를 저었다. 자존심이 백성들을 지켜주지는 못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의자왕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느꼈다. 백제여, 용서하라.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다. 663년, 의자왕은 낙양의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49세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사비성을 그리워했고 자신이 잃어버린 조국을 생각했다. 소식을 들은 백제 유민들은 통곡했다. 그들에게 의자왕은 실패한 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백제의 마지막 상징이기도 했다. 폐하, 이제 정말 백제가 끝났습니다. 아니다. 백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의자왕의 시신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백제강을 그리워했다.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바라보던 그 강을, 계백과 성충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땅을. 세월이 흘러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의자왕의 이야기는 후세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 승리에 취해 교만해지는 것의 위험성을, 충신의 충언을 무시하는 것의 결과를,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의자왕은 뛰어난 용기와 무예를 가진 왕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치가로서의 냉철함과 신중함을 잃었다. 그의 비극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부여 땅에서는 여전히 백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부소산의 낙화암에서,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 그리고 백제문화단지에 복원된 궁궐에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의자왕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영광과 몰락의 역사를 되새긴다.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다. 그는 조국을 지키지 못한 실패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끝까지 백제인의 자존심을 지킨 왕이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진정한 왕다움이란 무엇인가?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이다. 의자왕의 영혼이 여전히 백제강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처럼 우리도 그의 이야기에서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다.